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 불패입니다. 네, 삼전패 가족 여러분, 저녁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오늘도 이제 많은 영상을 좀 준비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참고가 될 만한 영상을 많이 좀 올려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이 벌써 한 오전부터 합치면 대략 7개 정도 영상을 올려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제 오늘 이제 주가가 좀 하락으로 인해서 좀 머리가 아프고 또는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댓글 보면은 약간 많은 느낌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제 주식 투자로 인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제가 댓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했는데요. 삼천표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사실 우량한 종목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잠까지 주무시지 못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 없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때 괜히 내가 막 스트레스를 받았네, 이러한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단락에 주가에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들어왔다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네, 그러나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단기적인 종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거나 현재 지금 시장이 좋지 못하긴 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뭐 ETF 종목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ETF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주말에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네이버 카페에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어제도 인증을 해드렸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매수 인증 가서 보시면은 종목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네이버에다가 좀 쳐보셔도 이제 검색을 해보셔도 좀 확인이 가능하고요. 일단은 종목을 좀 보시려면요, 그러니까 제가 투자한다고 투자를 하는 거는 리딩이기 때문에 그냥 삼전불패는 저렇게 투자를 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동영상 설명란이고요. 밑에 지금 화면, 네, 이거 동영상 캡처한 거예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보이시죠? 여기 제가 항상 이제 댓글에다가 이제 메뉴에다 올려드리는데요. 요거 신사 뮤직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은 네이버 카페, 그 밑에는 텔레그램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텔레그램은 좀 많이 이제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워낙 하는 게 많습니다. 사실 회사 업무도 하고 유튜브 방송도 찍고 그리고 네이버 카페도 하고 텔레그램 정보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정신없게 지금 바쁘게 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이버 카페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선체표 하시면 돼.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라면 많이 예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마인드 정립이 안 된 분들,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게 지속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의 건강을 해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저는 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건강이 있어야 뭐 돈을 벌고 그걸 사용을 하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주식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어쩔 수 없습니다. 선전불패 가족 여러분들, 건강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 한번 분석을 해보고 내일 주가 전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삼천패가 좀 오늘도 하락을 했는데요. 잘못하면 2000대까지 흘러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왜 하락을 했는지부터 일단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테이퍼링, 경고음에 요 이제 뉴욕 증시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전 세계 시장이 좀 다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코스피는 3100선이 좀 붕괴가 됐고요. 네, 그러자 3097로 1.93% 하락장을 보였습니다. 보시면은 주가가 쭉 빠지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2011년 8월 19일 시장을 보시면요, 보시면 이제 코스피가 하루 빼고는 지금 쭉쭉 저번 주와 이번 주 합쳤을 때 하루 빼고는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죠, 결국엔.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2666억 원, 그리고 기관은 3297억 원, 네, 이렇게 매도를 했지만 개인 투자자가 고스란히 8025억 원어치를 매수를 하면서 잘 지탱을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하루 정도 매도를 했지만, 네, 그렇다고 삼천평 전혀 걱정되지 않습니다. 네,
주식 투자로 걱정을 한다는 건 나의 건강을 해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코스피는 왜 하락을 했을까요? 외국인은 왜 매도를 했고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세 가지를 이제 좀 부추겨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네,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이 이러한 이제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커지면서 하락을 부추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소식 때문에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죠. 이 회의에 따른 의사록에 따르면 통화정책 결정권자인 FOMC 위원들이 자산 매입 축소 그리고 필요성의 대체로 의견 접근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다. 외국인의 영향력이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좀 이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기사를 찾아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이에 따라 이제 당초 내년 초 시작해 연말 종료가 될 이제 테이퍼링, 네, 이 테이퍼링 때문인데요. 테이퍼링은 올해 중에 이제 시작을 해서 내년 중반쯤에 좀 종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소식 때문에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서 그러나 다시 올라옵니다. 30%.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올라오면 그때 한번 당당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답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주요 증시 현황, 네, 회사에 대한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가 대체적으로 아까 테이퍼링 그리고 세 가지 뭐 자산 매입 축소나 뭐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우 산업은 1.08% 하락, 그리고 나스닥 종합도 0.89% 하락, 그리고 S&P 500도 1.07% 하락, 다 3대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증시, 이제 아시아 증시 대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는데요. 두 번째 줄은 아시아 증시예요. 그래서 일본은 1.1% 하락, 그리고 상해 종합도 하락장을 보여줬습니다. 네, 0.57%. 그리고 중국과 홍콩의 항생 둘 다 이제 지수가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2.13%로 좀 더 크게 하락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어쨌거나 이렇게 좀 증시가 이제 뉴욕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증시입니다. 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영국은 2.02%, 그리고 프랑스도 2%, 그리고 독일도 1.82% 지금 하락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도 다 좋지가 못하죠. 그래서 이제 확실히 미국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우리나라 주요 증시 현황, 네,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를 살펴보면 일단은 삼성전자는 하락을 했고요. 0.40%,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어제 이어서 네, 계속해서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6% 상승, 그리고 네이버도 0.12%. 대형주가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았어요. 코스피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카카오도 2% 상승, LG화학이나 삼성전자, 우선주 다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는 쭉쭉 또 갑자기 또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12% 정도 또 상승을 해가지고 시가총액 12위를 기록을 하다가 지금 연 이틀 동안 제가 알기로는 한 7% 가까이 지금 하락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조금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대단합니다. 네, 단기간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든다는 게 일단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는 뭐 무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반 정도 상승과 하락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다음에 이제 오늘의 삼성전자 주가 흐름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73,100원으로 1% 정도 하락장을 보여줬고요. 장 초반에는 좀 반등장을 보여주나 싶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하락장으로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저가는 73,100원. 네, 그래서 오늘은 저가 대비 장 막판에 쭉 빠지면서 하락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 수급이 좀 빠져나가면서 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8월 초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들어와서 82,900원까지 터치를 한 이후에 외국인이 빠져나가자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선조표자분들 언제까지 매도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매도세도 아마 멈출 겁니다. 왜냐하면 뭐 미래에 대한 주가는 맞출 수는 없지만 점유율이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 점유율이 점점점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요. 지금 50%대를 겨우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45%까지는 빠지는 것을 보진 못했거든요. 네, 그러나
네, 미래에 대한 주가는 모른다. 그러나 아마 멈출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맹신을 하기보다는 제가 계속해서 넌지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망성에 대한 시향을 참고를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은 외국인이 210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기관은 40만 주를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은 거의 뭐 일주일 넘게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네, 그러나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가 받아냈고요. 지금 이제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계속해서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기관이 조금 더 손을 들여주고 있으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증권이나 보험 그리고 연기금까지 매도를 했고요. 나머지 투신이나 은행, 종금은 다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잘 버텨줬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우선주는 68,500원으로 무려 1,000원이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장 역시나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흘러갔지만 근데 상승폭은 좀 소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로는 쭉 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외국인이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보시면은 외국인이 30만 주를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나 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점유율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점점점 개인 투자자의 종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만큼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공매도 저번 주 진짜 많이 때렸는데, 네, 보시면은 무난합니다. 다시 뭐 시냇물처럼 한 번씩 폭풍이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시면은 100만 주, 160만 주, 50만 주 3일 동안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한 겁니다. 외국인이 공매도를 때렸기 때문에 이게 무슨 쓰나미처럼 한 번씩 오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이제 주가가 푹푹 빠지고 개인 투자가 매수를 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선접해 가지고분들 외국인은 언제까지 매도를 할지 모르겠으나 거의 뭐 얘네도 이제 다시 매수를 하겠죠. 네, 미래에 대한 것은 모르지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삼성전자 뉴스 세 가지 소식 전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먼 길로 달려왔네요. 일단은 집 나간 애플바. 네, 그래서 돌아오게 한다는 겟플립 3. 네, 그래서 매력이 따로 있었다. 이렇게 있는데요. 무슨 매력이 있을까요? 네, 바로 세련된 디자인으로 집 나간 애플파, 그러니까 마니아라고 하죠. 마니아도 돌아오게 한다라는 삼성전자 갤럭시 Z3, 그러니까 플립 3입니다. 네, 플립은 이제 좀 접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플립 접는 휴대폰이고요. 그래서 갤럭시 언팩 이후에 12일부터 일주일간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세로 방향으로 접는 플립 3는 디자인 요소를 좀 우선시를 했기 때문에 일상 공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 책처럼 가로로 접을 수 있는 갤럭시 Z 폴드 3는 사무 또는 학업 이러한 기능적인 면에서 적합한 더블 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요. 네, 다음은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경영 족쇄에 풀린 이재용 부회장. 네, 첫 과제는 투자와 백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제 주요 경영 현안을 직접 챙기면서 활동폭이 좀 넓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취업 제한, 이거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취업 제한 5년. 그러니까 사실 가석방은 이제 취업 제한 5년이라는 이제 법이 걸려 있는데 근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뭐 고소를 하겠다 뭐 이러한 단체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족쇄가 좀 풀렸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한번 삼주표가 좀 백신 그리고 투자 우리나라 지금 중요하죠. 저도 지금 백신 주사를 못 맞아서 지금 예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사실 조금 걱정은 됩니다. 네, 그래서 주사 맞고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이제 후유증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데 저는 모더나 아니면은 화이자라고는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맞으신 분들은 혹시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번 영상 두 번째
두 번째 소식 전해드렸고요. 네, 하나 더 해야죠. 갑자기 멍 때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소식은 노무라. 네, 바로 이제 한국의 반도체 업사이클이 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 증권이죠. 네, 일본의 증권사인데 증권사는 이제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번 주에 모건 스탠리가 너무 안 좋은 내용을 내놔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는데 일단 이제 반대로 노무라 증권은 한국의 반도체 수출 증가가 좀 사이클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종에 투자할 때 업종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좀 더 이제 좋다라고 지금 조언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 사이클에서 분석한 보고서를 따르면 반도체 업황이 급격히 좀 둔화가 될 경우 우려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요. 삼조표자분들 오늘 목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일 아침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카페 한 번씩 가입 부탁드리고요. 지금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데 네, 많은 활동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혼자 하니까 너무 조금 심심한 것도 있어요. 삼조표 여자분들. 그래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